네, 반갑습니다. 10월 8일 화요일 장종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조금 더 많이 빠지고 있죠. 근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제 상승한 부분보다는 조금 덜 빠집니다. 그래서 어제 한 2% 올랐으면 오늘 한 1%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1%보다 조금 덜 빠지는 그런 형태의 느낌. 그냥 뭐 마이너스 0.9나 마이너스 1이나 그게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어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늘 아침에 관심을 끌었던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9.1조 원, 네, 발생이 됐는데, 삼전은 일단 뭐 다른 부분보다도 일회성 비용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죠.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일회성 비용을 빼고 나면 2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삼성 내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네, 그렇게 뭐 많이 밀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하는 모습이긴 한데, 오늘 시장의 하락 요인은 삼성전자 때문은 아닙니다. 네,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 상위 종목이 대부분 이제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올라왔던 영향으로 또 많이 내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뭐 이거저거 할 거 없이 다 같이 내려가고 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중동 쪽 불안이겠죠. 특히 케미칼 관련주들, 석유화학 종목군들의 낙폭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중동 지역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상황은 뭐냐면 중국이 오늘도 급등을 해버렸어요. 네, 예상하기에는 이제 적당히 이제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급등시켜놓고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은 조정을 좀 받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오늘까지 올라가는 그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자금이 또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복합한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2589포인트,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밀리거나 그러진 않았죠. 근데 적당한 수준인 것 같고요. 어제 막판에 조금 땡겨주는 모습이 있어서 그냥 살짝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역시나 뭐 그렇게까지 좋은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 오늘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뭐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유지는 되고 있는데 저점권을 만들어낸 이후에 얼만큼 반등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런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어제 이제 고점 라인 때 지지선이 2600포인트 정도였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2600을 만기 포인트로 만들어 놨다라면 올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받아 올리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럼 오늘은 요 정도 마무리 시켜놓고, 아니면 오후에 조금 반등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2600포인트를 맞추려는 움직임, 그러면 만기일 때는 주가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 대체적으로 네,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0.39 정도인데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말들은 많습니다만 오늘은 전환점들이 조금 생기긴 하죠. 되게 대형주들 위주로 좀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런 모양새들이 이제 시장을 조금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중국 쪽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상해지수가 오늘도 미쳐버린 상승을 좀 보여줬죠. 물론 지금은 네, 이 차익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원래는 제 예상에서는 그냥 바로 차익 매도가 나올 거 생각했는데 한 번 더 땡겨가지고 오늘 장중에 장 초반은 10% 넘게 상승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정은 한번 나올 거예요. 이제는 너무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한번 나올 건데, 야, 그래도 부럽네요. 이제 2700에서 갑자기 3700 가까이 상승해 버렸다는 것은 우리도 경기 부양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긴 한데, 경기 부양을 왜 안 해주는 거죠?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근데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금이 또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좀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살펴보시면은요,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외국인들은 봐봐라 그러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로 삼성전자 쪽에 매도도 많이 나왔어요. 네,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2천억 정도. 그러니까 뭐 평소와 다른 건 없어요. 뭐 그동안 팔아먹었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건 없는데 일단은 팔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있고, 그렇게 팔아먹고 난 이후부터는 매도가 현재로서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특별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금융투자의 방향성은 애매하죠. 네, 그래서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이 방향이 위쪽으로 갈 것인지 아래쪽으로 갈 것인지, 현재로서는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요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느낌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들은 밑에서 열심히 사담는, 네, 사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 뭐 올라간 종목들도 좀 있게 있네요.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쪽. 근데 테슬라의 주가가 뚝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그래도 그나마 강한 편인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라든지 SDI 뭐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대체로 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잘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2.7%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면서 18만원 정도대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6만원을 지키기 위한 안간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서 이제 5만원대 떨어지기만 해봐 내가 다 사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저가가 59,900원 다시 나왔었는데 저는 63,000원을 지지선을 봤는데 6만원이 지지선인가요? 이 자리가 안 깨지면서 일단 유지를 계속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와르륵 무너지게 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과매도 상황에서 무너질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9조원 정도 나오긴 했는데 4분기 실적은 네, 11조원 정도 잡히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컨퍼런스 콜은 10월 31일 날 그리고 세부 부문별 네, 실적도 그때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10월 31일 정도를 또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은 잠정 실적이고 그때는 확정 실적이 나오겠죠. 확정 실적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 좀 살펴보고요. 지금 삼성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네, HBM의 그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좀 원인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회성 비용 그 DS 부분이 이제 수익이 나면은 보너스를 주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제 일회성 비용으로 잡혔다. 뭐 재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그래서 일회성 비용을 잡히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실적을 좀 악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일회성 비용을 빼면 2분기보다 잘했다. 2분기보다 영업이익이 더 높다 이런 얘기를 또 같이 했거든요.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계산을 따지게 되면은 이 일회성 비용을 한 2조원 정도 담는다 쳤을 때 11조 가까이 네, 이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네,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또는 뭐 실적에 대한 어떤 악재 요인이 해소가 되고, 주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 된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거죠. 일각에서 뭐 5만원 간다, 이제 폭락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폭락은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 유지하고 있어서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바이오 쪽은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0.8,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99만 2천원까지 내려갔지만 지금 또 다시 조금 올라갔죠? 그래서 올라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후가 되면 네, 이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조금 네, 상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이 낙폭을 조금 키워놓은 상태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대단하다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떨어져 있는 형태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대감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전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빠져있는 형태입니다. 그 반도체 쪽, 네, 소부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쪽 하락세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영향도 좀 있을 테고요. 시장 영향도 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LG전자가 오늘 좀 빠져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적이 원래는 좀 나쁠 것이다 얘기 나왔는데 이것도 쇼크가 나와버렸네. 9천억 정도 예상이 있었는데 7,50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쇼크적인 부분으로 지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뭐 쇼크라고 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물류비, 마케팅비 증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장사는 잘했다는 것인가요? 네, 장사는 잘했지만 비용 때문에 네, 예상치가 떨어졌다. 이게 3분기 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일시적인 부분인지 핑계인지 그거는 좀 봐야 되겠죠.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10만원대 아래쪽이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자,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알테오젠만 조금 올라가는 상태고요. 지금 에코프로면 에코프로, HBM, 엔캠 뭐 등등해서 다 밀려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나 삼천전자 지금 대형주들이 눌리게 되면 바이오 쪽에 수급이 좀 일시적으로 몰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소부장 쪽 관련한 종목군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오테크닉스도 어제 많이 올라서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원익은 일단 그냥 보합 수준이고요. 동진세미캠 2.85. 근데 이것도 아직 지지선대 위쪽이라서 괜찮습니다. 솔브랜드 2.68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이후에 상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뭐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등락현황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는 282개 상승에 585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51개 상승에 1011개 종목이 하락.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와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죠.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오늘은 계좌가 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상승률 살펴보시면 뉴온, 펩트론, 대화제약 이런 것들이 좀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마찬가지죠. 뭐 시총이 그게 큰 종목들은 당연히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큰데 요거는 신규 종목인가요? 네. 그렇지도 않은데 요거는 요게 저거 아닌가요? 네, 반도체 쪽 아닌가? 그죠? 네. 바이오였어. 펩타이드 공학, 약효 지속화 기술을 바탕으로 의약품을 설계와 기술 개발 뭐 등등등 되어 있군요. 파킨슨병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 일라일 릴리와 함께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군요. 이 호재성 재료가 있었네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올라갔다. 바이오 지수가 오늘은 좀 좋은 날이 되겠네요. 네. 그런 형태고요. 9% 상승한 종목은 오늘 레이.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ETF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인버스라든지. 근데 중국 쪽은 많이 안 보이네요. 홍콩이라는 거, 뭐 항생 이런 거 조금 보이긴 하는데 중국 쪽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중국 쪽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내려보시면 1.65밖에 안 나오네요. 오늘 매도는 한 2% 넘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볼게요. 하락률은 네, 레버리지 쪽입니다. 항생 이쪽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라갔다 떨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 레버리지들은 네, 주가가 좀 올라갔다 하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푸드나무 혼자 떨어져 있고요. 프론티어까지 해서 두 종목이 오늘 하락세고요. 나머지는 다 중국 관련한 ETF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폭은요 2.54 그러면 마이너스 1% 정도. 제가 정확하게 그냥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제 계좌도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덜하긴 한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정도 밀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1% 정도의 네, 변동성 이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네, 기관들 자료 먼저 보시면 삼성전자 팔고 있죠. 현대차 팔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일렉트릭 근데 물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펩트론 순매수와 삼성물산, 하나인더스트리얼, 롯데케미칼 등등등인데 롯데케미칼 매수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네, 화학주들은 오늘 움직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중동지역 문제에 따른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2천억 팔았는데 아까 전에 수급동에서 보셨듯이요. 네, 이제 더 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11시 10분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도가 더 거세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외국인 매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등등등으로 매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매도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매수는 KB금융,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알테오젠, 현대차, 기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대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도 별거 없고요. 그냥 네, 만기일 또는 내일 휴일이잖아요. 휴일을 앞둔 시점에서의 어떤 변동성 구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삼성전자의 실적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감을 크게 반영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냥 이 정도 하락은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는 정도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악재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냥 네.
해소되는 듯한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오후에 흐름을 변화를 조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4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4시에 네,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그 전까지는 종목들 잘 홀딩하시고 잘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이따 14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